자주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자주 뵙는데 시작할 때 항상 시간과 관련돼서 압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 행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제가 자료 준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안 했고요. 가능하면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이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아무튼 25분이라고 하셨으니까 20분이죠. 그 안에 최선을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송전부가 저를 찍고 있는데 하면서 콘텐츠 만들고 콘텐츠화 시켜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에어키 창립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사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 성당에서 부활 축하합니다, 뭐 성탄 축하합니다 할 때 진짜 이게 축하할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3주년의 외부 회사에 축하하러 갔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우리한테 축하합니다 라는 말이 어떤 부분은 낯설고 한 이유는 뭘까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모두가 23년을 오는 과정 중에 외부에서 누군가 우리를 축하해주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도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축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이 서로 창립 축하합니다라고 좀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화면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화면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드리는 거는 에어키의 이제 작년까지 지금도 센터장 담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회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지키나 비나에 가서 또 창립기념일이 있으면 그때 또 축하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그 내용을 이 콘텐츠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런 그 행사를 할 때 보면 어느덧 많은 인원들이 있죠. 거기에 또 각자 역할을 나눠서 승리 프로는 지금 콘텐츠를 쏴주고 저 지석 프로는 또 저기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5년 전, 10년 전 또 우리가 창립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지금 이제 뭐 신프로 있고 우리 송전무가 있지만 몇 명 손에 꼽힐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원들이 그러면 어느 집이나 가난한 집이건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일하게 다 있어요. 그죠? 동일하게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을 인원이 줄어들어가는 쭉 압축해서 그 처음에 스타트할 때의 시간을 보면 누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했을까? 아마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못하는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못하는 것도 못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서로의 일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좀 힘들어 보이는 거는 2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존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잉여의 영역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역할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런 게 생길 거야 라고 미리 기획해서 역으로 우리의 그 가치를 거꾸로 맞춰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반전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하다 보니까 모자란 역할이 생기니까 그것도 사람 뽑고 아직은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하니까 생산 직원 더 뽑고 기술 직원 더 뽑고 기술 개발 직원 더 뽑고 이렇게 갑니다. 이런 모드가 이건 아직 우리가
생존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에어키 2.0이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 차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뭘 하려고 했을까? 에어키는 뭘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생존의 영역에서 잉여의 영역으로 넘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생적으로 안에서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안에 내재화되는 DNA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지난주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좀 느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들여다보는 힘이 생기는 듯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한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라는 게 누구를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생각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가야 되거나 해야 되는 일들은 분명히 제 머릿속에 많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항상 힘들어 했었어요. 꼭 생각해 보면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제 성향상 다행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방법론이 원인과 증상을 좀 구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야 됐습니다. 아무리 나지만, 아무리 우리 가족이 우리 조직이지만 항상 예를 들어서 선할 수는 없습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놓고 보면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럼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컸었고요. 그 고민이 이어지다가 머릿속에 2.0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2.0의 과정을 실제로 실천했었고, 그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생존의 영역에서 잉여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2025년은 저를 중심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챌린지가. 하지만 반드시 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 모두가 생존의 영역에서 항상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그 사장님하고 오전에 얘기를 할 때 햇수로는 2년 전인가요? 11월 29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3사 사장님들이 모이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회장 그룹이나 회장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게 맞습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었던 거는 2.0 이후에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때는 어려움이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정형화되고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장이라는 호칭이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회장이라고 바뀐 그 이름에 대해서 무지하게 큰 현재 저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룹이나 회장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들 업무 사이에 지금 아마 거의 느껴지는 게 없을 거라고 봐요. 똑같습니다. 예전에 하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3년 차를 넘어가면서 되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을 다지는 부분이라고 했고, 그 중에 우리가 가치 솔루션에 집중해서 뭔가 그 잉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를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툴이나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미비하지만 제 기억에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하면서 3년 후, 5년 후에 그게 그 방향으로 별로 안 갔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제가 거꾸로 역으로 거꾸로 맞춰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구체화되고 여러분들 앞에서 2025년이나 6년을 거치면서 분명히 각가속도가 생길 겁니다. 각가속도라는 건 가속도의 그 종류가 방향을 바꿀 때 생기는 가속도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을 느끼고 힘을 받을 때 밀어주는 힘이 아니라 꺾이는 뭐 이런 힘을 받을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룹이 작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존의 영역에서 잉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쉽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3년 동안 한번 거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23살에 저는 그때 막 제대했을 때예요. 제대했고 그때 기억을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또는 아버지, 엄마야다가 이분들이 한 사람의 남자고 한 사람의 여자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객관하고 그런 다음부터 그분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수월했습니다. 매우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수월하니까 다음 단계의 대안을 만들기가 되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합니다. 시무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제가 노인연금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국민연금. 이걸 써있기는 노인연금으로 써있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나한테도 이런 게 오는구나 라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친구들 지금 그 친구들 다 어떻게 될 건 노령연금을 받겠죠. 국민연금을 받겠죠.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서도 얼마 받니? 뭐 저도 지금 엊그저께 군대 동기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제가 사는 삶의 이 모습이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또 어려운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보다 훨씬 그 큰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조정부 동기도 있고 막 하지만, 많은 부분 제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잣대로 봤을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제 내가 결정했던 게 오늘 저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또 그제 제가 결정했었던 게 어제의 모습을 해서 오늘에 있는 거죠. 제가 그 친구들하고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우리는 다 같은 출발점에 거의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업계를 갖고, 거기서도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애들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었을까라고 보면, 그 뒤에 하루하루 결정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결정에 항상 일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준 게 저를 만들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또 다른 의미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루하루의 결정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23년에 에어큐를 지나가면서 그 사장님도 아침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의사결정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에서 항상 일관적으로 유지했던 우리만의 문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지극히 동의합니다. 저를 대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에어키 안에 남겨놓고 싶은 자산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결정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또 이제 25년, 26년 뭐 가면서 가속도를 느끼는, 방향 전환의 가속도를 느낄 때, 이거는 우리 안에 뭔가가 작동하는 거구나라고 느껴주시면서 에어키의 그 가치와 철학을 좀 더 이렇게 융성하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5분 남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거 하나씩 그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 그 빼먹은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3년 동안 힘들었던 거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 항상 제가 생각했던 건 웅덩이는 채우면 저수지로 자산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항상 그 깊이 새기면서 진짜로 돌아보면 어려웠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밸류업이 되고 했던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영과 후진이라고 했고, 물은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흐른다. 여기서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흐른다 하고 또 하나 그 우리가 제가 느낌적으로 같이 공감했던 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은 흘러요. 그리고 어딘가에 정착하려고 하고 자기 모습을 뭐라 그럴까요?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흐르면서 채웁니다. 그 채운 게 나중에 그 채웠던 것 때문에 가뭄이 있거나 뭐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무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저는 진인사대천명에서 자아실현에서 진인사대천명에서 영가우진에서 다시 진인사대천명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30, 40대에는 진인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 나이 때 분들은 내가 사람이 할 일을 다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되게 강렬하게 먼저 꽂힐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대천명. 그 대천명이 뭘까라고 보면 에어키 그룹 자체를 객관화시키고 아까 생존의 영역에서 잉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또 하나의 그 능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웅덩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채워나가는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그룹 가버넌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방향을 유지하는 게 나침판이죠. 엊그저께 그 송전무 독후감에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나침판은 항상 흔들리면서 방향을 잡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항상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작동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는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흔들리는 나침판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 그 나침판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그 그룹 가버넌스라 하면 어떤 회사의 어떤 구성원이라도 그 자기의 자침판을 놨을 때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그게 자기장이라고 보고요. 아직은 우리가 3계 4가 있지만 너무나 센 자력을 우리가 태생부터 했었던 에어키가 중심이 돼서 자기장을 만들고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대천명의 그 모드로 넘어가면서 해야 될 일은 그룹의 자기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찍어달라고 한 거는 비나에도 또 디지키에도 이 내용을 다 그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서 필요하면 캡션을 달아서 보내주고자 해서 특별히 송전무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23살의 에어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요새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그 말이 제가 많이 나옵니다.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 아마 살아보니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